18세기 런던의 뒷골목, 한 남자가 매일 밤 환상 속에서 거대한 존재와 마주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 1757년 런던에서 태어난 이 파나공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과 무명 속에서 보냈지만 그가 남긴 예언의 파편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 기묘할 정도로 정확한 경고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1794년 그는 한 장의 판화를 완성합니다. 태고의 날들. 붉은 구름 속에서 수염이 긴 노인이 황금빛 컴퍼스를 내밀어 어둠의 심연을 측정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창조주의 숭고한 모습이라 해석했지만 블레이크 본인은 이 존재에게 전혀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리즌. 당신의 이성이자 동시에 호리즌, 인류를 가두는 지평선입니다. 블레이크는 1790년대부터 유리즌에 관한 독자적인 신화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저작 유리즌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채 영혼을 측정하고 공간을 나누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들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지게 만드는 자. 유리즌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블레이크에게 이 질서란 곧 감옥이었습니다. 측정하고 분류하고 규격화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유한한 틀 속에 가두는 폭력입니다. 1757년 블레이크가 태어났을 때 유럽은 계몽주의의 열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환호 속에서 뉴턴의 물리학은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설명했고 프랑스의 백과 전섭하는 모든 지식을 분류하고 체계화했습니다. 블레이크는 바로 이 시대의 광기를 목격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조차 인간 정신을 숫자의 감옥에 가두는 주문이라 보았습니다. 자연은 상상력이다. 자연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시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것만을 실제로 인정하는 유리즌의 세계관에 대한 정면 거부였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유리즌의 컴퍼스는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블레이크가 죽은 지 199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언은 디지털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2023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세계 상위 10개 빅테크 기업은 매일 약 25억 명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켠 순간부터 어떤 뉴스를 클릭했는지, 얼마나 오래 스크롤했는지, 어떤 단어에 반응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측정입니다. 블레이크의 유리즌이 손에 쥔 컴퍼스와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측정된 것은 분류되고 분류된 것은 예측되며 예측된 것은 통제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탄소 개인 계좌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각 개인에게 연간 허용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모든 소비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특정 소비를 제한하는 시스템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미 2025년 1월부터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의 신용카드는 AI와 연동되어 쇠고기를 주문하면 탄소 점수가 차감되고 한 달에 2번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면 경고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것이 블레이크가 본 유리즌의 거미줄입니다. 겉으로는 환경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개인의 선택을 측정하고 규제하는 정교한 통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블레이크는 1804년 쓴 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내 활로 싸우지 않으리, 내 창으로 쉬지 않으리, 내 손에서 칼을 놓지 않으리, 내 발 앞에 창을 두지 않으리, 우리가 예루살렘을 세우기까지. 그에게 예루살렘이란 인간 상상력이 해방된 이상향이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바빌론이 있었습니다. 유리즌이 지배하는 도시, 모든 것이 측정되고 분류되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블레이크가 살았던 런던은 산업혁명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노동자들은 기계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는 1794년 발표한 시 런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인가된 거리를 거닐며 템스 강가에서, 템스 강 역시 인가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지나치는 모든 얼굴에서 표식을 보노라. 약함의 표식, 슬픔의 표식을. 강물조차 누군가에 의해 측정되고 구획된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마크스 오브 위크너스, 마크스 오브 워. 이것이 유리즌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로부터 230년이 지난 2025년 2월, 영국 영란은행은 디지털 파운드 도입을 위한 최종 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화폐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특성이 숨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국제결제은행 BIS이 발표한 보고서 프로젝트 HLVTIAIII에 따르면 CBDC는 특정 조건을 코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한 화폐의 3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혹은 특정 품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 고탄소 제품 구매 시 결제가 차단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내장된 화폐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 디지털 위안화이-CNY는 전체 거래의 약 18%가 정부가 설정한 조건부 화폐로 유통됩니다. 2024년 7월 스촨성 청두시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된 육아, 보조금이 분유, 기저귀 등 특정 품목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코딩되었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통제입니다. 블레이크가 본 유리즌의 거미줄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멀리서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질서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개인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움직임을 제한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유리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블레이크의 신화체계에서 유리즌은 태초의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영원이라 부르며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낸 자.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유리즌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 특히 프리메이슨의 이상이 극단화된 형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가장 유명한 상징은 컴퍼스와 직각자입니다. 이성과 도덕으로 세상을 설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이크 자신도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는 이 상징의 어두운 면을 직시했습니다. 1717년 런던에서 근대 프리메이슨이 공식 출범했을 때 그들이 내건 슬로건은 혼돈으로부터 질서였습니다. 이성의 빛으로 미신과 무지의 어둠을 몰아낸다는 이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블레이크는 이 이상이 얼마나 쉽게 전체주의로 전락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의 이성적 기준으로 측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을 배제하는 시스템. 프랑스 혁명이 공포 정치로 끝난 것도 계몽의 이름으로 길로틴이 작동한 것도 바로 이 유리즌의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는 유리즌이 더 이상 인간의 손에 있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계몽주의자들은 인간 이성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테크노크라트들은 인공지능을 신뢰합니다.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은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의 정책 결정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과했다. AI 기반 예측 모델이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유리즌에게 주권을 넘기는 선언입니다.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이 이제 인간을 측정하고 분류하고 통제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네덜란드 정부는 복지 사기 탐지를 위해 AI 시스템 사이RI를 운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민들의 소득, 부채, 전기 사용량,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종합해 사기 위험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2024년 2월 헤이그 지방법원은 이 시스템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같은 방식의 AI 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전 세계 43개국에서 작동 중입니다. 유리즌의 컴퍼스는 이제 보이지 않는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측정은 더 정밀해졌고 감옥은 더 투명해졌으며 저항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블레이크는 유리즌에 맞서는 또 다른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로스 상상력과 예술의 신입니다. 로스는 유리즌이 측정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예술,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감정, 알고리즘이 예측할 수 없는 창조성. 블레이크는 1804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체계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예술가의 독립선언이 아닙니다.
유리진의 측정 시스템에 포획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2026년 현재 로스의 무기는 무엇일 수 있습니까? 일부 연구자들은 탈중앙화 기술을 제시합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PEP 네트워크, 중앙이 컴퍼스가 닿지 않는 영역을 만드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기술들 역시 새로운 형태의 측정과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물리적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금, 은, 토지처럼 디지털 시스템 바깥에 존재하는 가치 저장 수단. 측정될 수는 있지만 프로그래밍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저항은 블레이크가 말한 상상력의 회복일지도 모릅니다. 효율, 최적화, 생산성이라는 유리진의 언어를 거부하고 측정 불가능한 가치를 지키는 것. 의미 없어 보이는 산책, 수익을 내지 못하는 창작,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는 관계. 블레이크가 죽은 해는 1827년 8월 12일입니다. 그는 임종 직전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테의 신곡 사파 작업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가는 곳은 내가 평생 꿈꿔온 곳이니까. 유리진의 세계에서 벗어난 상상의 나라, 예루살렘. 하지만 그가 떠난 지 199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컴퍼스를 든 노인은 클라우드 서버 안에서 70억 인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유리진의 거미줄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블레이크는 200년 전 런던의 어두운 작업실에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컴퍼스가 인류의 머리 위를 측정하는 광경을. 그리고 그 컴퍼스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며 마침내 우리 스스로가 그 측정을 갈망하게 되는 순간을.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측정하는 자의 편입니까? 아니면 측정당하는 영혼의 편입니까?